이제는 슬슬 이제 대형주 장세라기보다는 소외되었던 종목들이 이제는 올라오는 정도. 그 신호탄을 현대차가 쏴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사주 공시를 이용해서 매매를 할 때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간이 무조건 3개월이어야 돼요. 아, 3개월. 네. 오늘 나오신 분은 신한금융투자 서울파이낸스센터 황유현 PB팀장이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오늘 장 또 한번 흐름을 봐야 되겠죠. 오늘 장 그리고 이번 주 한 주간의 흐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봐주시죠. 이번 주 일단은 지수로는 뭐 결과론적으로 일주일 지수는 좋았습니다. 이건 이제 코스닥 지수인데요. 이거 월요일 날 시가 대비하면 월요일 대비하면 1015 정도에서 시작해서 1040으로 끝났으니까 한 3% 정도 상승을 했죠. 주봉으로 보니까 3.3% 정도 상승을 했네요. 고가 기준으로. 그리고 코스피를 보면 코스피는 재미는 없었네요. 근데 그냥 보합 수준이었죠. 근데 종목별로의 편차가 이번 주도 여전히 엄청나게 심한 구간이었잖아요. 이번 주만이 아니라 사실 계속 한 달 이상 계속 그러잖아요. 계속 그런 구간이었던 거고, 이 수익률 게임 장세가 언제 끝나느냐, 그리고 지난주 제가 화요일 날 와서 가치주 펀드들이 쉽지 않다, 계속적으로 쉽지 않고 가는 주식들만 계속 가고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좀 싼 주식들, 가치주를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계속 어려운 구간이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을 기점으로 조금은 뭔가 시장의 색깔이 확실히 좀 바뀌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게 일각에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위클리 옵션이 도입이 되면서 목요일 날, 수요일 날 변동이 굉장히 심하고, 금요일 날은 목요일 날의 포지션과 좀 반대되는 움직임들이 나오는. 그러니까 그냥 기존의 추세대로 쭉 가야 목요일 날 이제 개별 종목 옵션이 만기니까 그 부분에 대한 청산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 날 좀 개별 다른 쪽 섹터들이 올라오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오늘 보면 오랜만에 제약바이오 섹터들도 강했고요, 오늘은. 그리고 IT 섹터들도 같이 강했고, 원래 좀 제약바이오하고 IT랑 같이 좀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일단 지금 시장의 수급이 게임주와 NFT 가상화폐 쪽 진영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 제약바이오 뭔가 이렇게 대결 구도인 느낌이 되게 강해요. 약간 한쪽이 오르면 왔다 한쪽이 갔다 왔다 갔다. 예, 원래는 제약바이오하고 반도체가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상극인 느낌이었는데, 이제 이제 2차 전지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성장성이 진짜 높은 애들, 2차 전지하고 그 다음에 가상화폐, NFT 관련 주식 한쪽 먹고 편 먹고, 둘이 깐부 먹고, 그 다음에 또 반대쪽 이렇게 먹고, 뭔가 둘이 이제 수급 싸움을 하는 느낌이 강하죠. 일단 오늘은 상대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좀 강한 모습이었는데, 이런 흐름들은 조금 더 이어질 수는 있는데, 일단은 이번 주 화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슬슬 이제 대형주 장세라기보다는 소외되었던 종목들이 이제는 올라오는 정도. 그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제 꿈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던데,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신호탄을 현대차가 쏴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요. 오늘 분위기가 어땠길래 그래요? 몇 프로 올랐죠? 현대차가 이건 삼성전자고요. 근데 제 꿈에는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였거든요. 73,000원까지 감싸는 양봉. 요건 아니에요. 요거 약해요. 제가 꿈을 자주 꾸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 데자뷰가 좀 있어요. 네, 데자뷰가 좀 있는데 이번에도 맞는지 한번 볼게요. 그리고 현대차가 이벤트가 좀 있었죠. 제가 오늘은 썸네일까지도 정해드렸는데, 시황은 사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시황은 지금보다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3,000포인트 이상 생각보다 좀 세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요, 12월 선물 옵션 만기까지요. 그거는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일단 지금 정도 분위기나 그다음에 전체적인 외국인들의 포지션 봤을 때는 제 의견보다는 저보다 더 이제 이런 파생 포지션에 대해서 더 분석을 많이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서 종합해야 되는 결론은 지금보다는 좀 셀 것 같다. 그래서 대형주 위주의 포트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드렸었고, 그 분위기는 아직 이어질 것 같은데, 여기서 현대차가 아주 좋은 신호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현대차를 이야기할까 생각해 보셨나요?
네, 하필 왜 현대차가 갑자기 왜 삼성전자에서 현대차로 넘어가느냐? 아니 그 오늘 뭐 자사주 매입 공시가 나왔다고. 맞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황 팀장이 썸네일 제목을 정해서 네. 주주들이여 깨어나라, 네. 분기하라. 네, 드디어 현대차 주주님들이 반가워할 일이 생겼습니다. 일단은 공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이제 현대차를 가지고 있어도 공시에 관심이 없으시면 특히나 요즘에 재미가 없기 때문에 뉴스 검색을 안 해보셨으면 잘 모를 건데 드디어 어제 자사주 매입 공시가 나왔습니다. 아 어제? 네, 어제 나왔고요. 그리고 어제 시간에서 한 3%, 2%인가 그렇게 올랐다가 지금 오늘은 아침에 갭이 떴다가 조금 음봉 마감했는데요. 2% 정도 상승을 마무리했는데 우선주, 보통주 포함해가지고 5천억 규모 매입입니다. 네, 5천억 규모 매입이고요. 기간은 3개월. 네, 기간은 3개월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앞으로 제가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미국 시장이 올해도 보면 나스닥이나 S&P 500이 사실 그렇게 막 계속 꾸준하게 올랐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흐름 좋지. 선진국 증시의 특징이기도 한데 미국 기업들 보면 그 번 돈 가지고 계속 자사주 매입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대외적인 변수만 없다라고 하면 그냥 꾸준하게 그냥 올라오는 경향들이 강해요. 자사주 매입하고 또 소각도 하고. 이거 최근에 나온 리포트를 보면요. S&P 500 기업들 자사주 매입 규모가 올해 작년이 3,070억 달러인데 엄청난. 작년에. 근데 이미 상반기에 넘었어요. 올해는. 네, 그러니까 그동안 엄청나게 돈 풀어가지고 번 돈을 가지고 계속 또 자사주 매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질만 하면 받치고 떨어질만 하면 받치니까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이 되게 탄탄한 흐름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그렇지. 선진 증시의 특징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항상 시장에서 볼 때, 우리나라 시장 볼 때 자사주 매입을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요. 대신에 조건들이 있어요. 제가 그때 한번 무상증자 매매법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자사주 매입 공시를 이용해서 하는 매매법이 좀 있어요. 그래요? 그걸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과거 사례를 통해가지고 같이 말씀드릴 겁니다. 근데 일단 그 사례 들어가기 전에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글쎄 우리라고 할지 저라고 할지 몰라도 일반적으로 자사주 공시를 한국에서 내면은 대기업들이 그때는 그냥 외국인 물량 받아주는 정도. 그럴 수 밑에서 있죠. 대놓고 하니까 네. 주가에 오히려 네. 자사주 공시 이거 매매하는 동안은 아예 주가 안 움직이는 걸로 네. 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어제 실제로 제가 같이 주식하시는 분들한테 말했어요. 이렇게 자사주 매입하면 외국인들 팔기 좋게 도와주는 거 아니야? 그렇지 외국인들 네. 주주 이거 네. 해주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이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자사주 공시를 이용해서 매매를 할 때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간이 무조건 3개월이어야 됩니다. 아 3개월. 예. 자사주 매입 공시를 보면 3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어제 공시를 보면 한번 공시를 봐볼게요. 예. 좀 깔끔하게 나와 있는 걸 봐야 되는데 자, 보시면 현대차는 보통주 213만 주, 그 다음에 그러니까 4,400억 정도가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선주가 600억 정도에서 총 5,050억 정도 되네요. 네. 매입하는 주식이 1% 정도 해결되고요. 그리고 이 보시면 여기는 기간이 안 나왔네요. 이게 그 규모보다 중요한 거는 기간이거든요. 기간. 잠깐 공시가 여기 있네요. 19일부터 내년 2월 18일까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년 2월 18일이니까 3개월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3개월이면 60영업일 대략 60영업일이죠. 그럼 이거를 보통주 기준으로 4,300억 정도를 쪼개면 한 하루에 한 73억 정도 나옵니다. 73억. 평균 73억 정도. 그냥 매일 똑같은 걸로 감안을 했을 때. 그러면 하루에 무조건 바치는 금액이 73억이라는 거잖아요. 무조건 이거는 73억 무조건 사요. 매수세가 있어요. 바쳐서 사든 공격적으로 사든. 근데 일단 그거는 이제 또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 일단은 73억 정도가 이제 앞으로 꾸준히 들어오는 거고요. 네. 이거는 매일매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HTS를 쓰시던지 간에, 증권사를 쓰시던지 간에 그 자사주 매입 그 창이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기타 법인으로 뜨는 게 아니고. 네,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여기 뭐 메뉴 검색란에다가 자사주라고 치시면 자사주 신청 내역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 똑같아. 어디나 저희 신한도 있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키움도 마찬가지고 어떤 증권사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딱 있죠, 여기.
현대차 직접 매수. 오늘 6만 주를 신청했고 실제 체결은 4만 5천 주가 체결됐습니다. 평균 가격은 20만 9,358원. 네. 이게 되니까 대략적으로 지금 한 9억 정도 되겠죠. 야, 90억. 그러니까 항상 73억 정도를 사야 되는데 매일 평균적으로. 근데 9억, 90억 정도 샀으면 뭐 평균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제가 뭐 정확히 일수로 쪼갠 건 아니까. 그러니까 한 6만 주 정도. 오늘 주가가 떨어졌으면 6만 주까지 사겠다. 그러니까 대략 한 120억 정도도 살 의향이 있었던 거죠. 떨어졌으면 가격이. 평균적으로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면 쪼개면 대략적으로 이제 앞으로 얼마를 더 사야겠는지 계산이 나와요. 매일매일 이걸 엑셀에다 쓰시다 보면 평균 가격도 나오고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나오는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추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제가 경험상 자사주 매입을 보면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뉴스에다가 자사주 검색을 치면 자사주를 치면요. 많은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해요. 사실 실제로. 그래요? 네. 조용히 하죠. 근데 그렇지. 보시면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21억 규모잖아요. 엄청 좀 작죠, 사실. 작고 그리고 또 볼게요. 좀 큼지막한 기업들 현대차 여기 있고 그다음에 뭐 한도크린텍 있는데 이것도 뭐 20억밖에 안 되고 볼게요. 쭉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뭐 처분 결정도 있고 대주전자에도 있는데 24억밖에 안 되고 뭐 50억 총 매입 규모가 네, 매입 규모 얼마 안 되죠. 얼마 안 되네. 네. 메리츠 증권도 1,400억이 있었네요. 네. 메리츠 증권은 네, 이것도 1,400억 규모가 있었고 뭐 이때는 11% 급등을 했죠. 작은 회사인데도 1,400 상대적으로 작은 회사인데 많이 사니까 이런 게 있었고요. 이런 거 있네. ITM 반도체 100억 규모 자사주 신탁 계획 최대. 이거는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 보면 네, 이런 거는 봐보세요. 100억이긴 한데 계약 기간이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니까 대략 6개월이잖아요. 6개월. 그러니까 이 100억이 뭐 규모가 작은 회사 규모에 비해서 큰 금액일 수 있지만 6개월로 가면 매일 사야 되는 금액이 적어지잖아요. 그렇죠. 사도 되는 금액이. 그러니까 이게 단기간에 주가 파괴력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제가 자사주 매입 공시를 이용한 매매를 할 때 보는 건 무조건 3개월짜리입니다. 3개월짜리. 만약에 현대차가 6개월이나 1년짜리 규모였으면 아마 오늘 말씀드리진 않았을 거예요. 그냥 뭐 그런 공시가 하나 있었다 정도만. 근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이거를 이용해서 매매를 했던 사례가 3번 있습니다. 3번. 지금까지. 큰 걸로. 뭐 더 하면 더 찾아봐서 했겠지만 큰 주식으로 매매를 한 건 3번 있는데요. 첫 번째는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뭐 사실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가져다 붙이기엔 좀 그렇게 뭐 이것 자사주 때문에 올랐다라고 100% 무조건 하긴 좀 그렇지만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쭉 보면요 언제냐면 작년 2월 정도 있었을 거예요. 예, 여기 보시면 이노베이션 5,780억 되게 큰 규모죠. 꽤 큰 규모였죠. 그리고 보시면 2월 3일부터 5월 2일까지. 근데 하필 이때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이 중간에 그죠? 볼게요. 일단은 뭐 코로나로 인할 수도 있지만 결과를 봐보겠습니다. 이노베이션. 이때가 보면 요때죠, 요때. 2월 5일날 공시했으니까 공시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게 훅 빠졌어요. 네. 그럼 이 NK 이노베이션 입장에서 얼마나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였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단기니까. 이때부터 5월까지 사겠다는 내용이었고요. 어쨌든 사고 나서 주가는 근데 이때는 사실 뭐 시장 영향이 좀 더 컸었던 것 같아요. 사실 SK 이노베이션보다는 이게 종목 자체 이 자사주 매입 효과보다는 그러고 나서 지금 회복하는 순간에서 뭐 급등도 나왔었고 이런 효과가 나왔었고요. 근데 이거는 그래서 자사주 매입 효과라고 무조건적으로 보기는 좀 그렇고 다른 걸 또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었냐면 아모레퍼시픽이 있습니다. 이게 한 3년 정도 된 건데. 이게 왜 자주 없냐면 3개월짜리라서 그래요. 3개월짜리를 찾다 보니까 아모레퍼시픽 보고 지금은 엄청 힘들지만 자사주를 보면요. 언제냐면 지금도 또 최근에도 결정이 있었네요. 이거 제가 못 봤는데 이건 처분 결정이었고 이건 취득인데 이거 200억 규모네요. 이건 좀 크진 않고요. 여기 있네요. 여기 1,500억 2019년 2월 20일 2019년 2월 20일부터 보는데요. 언제부터 취득하는 거냐면 기간이 보시면 이때가 2월 20일 기사거든요. 그래서 5월 20일까지 취득 예상 기간은 2월 21일부터 5월 20일이니까 3개월짜리죠. 그럼 그때 볼게요. 2019년 2월 20일을 보겠습니다. 이때죠, 이때. 2019년 2월 20일부터 대략 이때 공시하고 주가는 빵 떴죠. 그날 바로. 네, 뜨고 주가 횡보가 있었지만 결국은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근데 이때 제
제가 이거 관련해가지고 여기서 매매를 해서 기억이 나는 게 5월 20일까지였지만 자사주 매입 공시가 거의 4월 말에 마무리가 됐어요. 그냥 뚝 끊기자마자 주가 이게 쭉 빠져버렸죠. 그러니까 매입을 좀 일찍 했다. 네, 이거 빨리 산 거죠. 대부분 이게 자사주 매입을 공시를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담당자 입장에서 빨리 사서 끝내고 싶거든요. 그치. 너무 비싸게 살 수는 없지만. 비싸게 사니까. 네. 근데 이게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사고 늘어지면 만약에 뒤에 가면 예를 들어서 5천억을 사기로 했는데 앞에서 싸게 사려고 하다 못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더 사실 주가에 더 좋아요. 왜냐하면 뒤로 가면 갈수록 일단 기간 안에 사야 되니까 그렇지. 더 왕창 공격적으로 사겠죠. 우리 그 쇼티지 났을 때 그렇죠. 그런 거 있지. 그런 거죠. 쇼 커버링 할 때. 뒤로 가면 갈수록 어쨌든 사기는 사야 되는데 뭐 연장 공시가 나올 수는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연장 공시 나온 거 사실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 기간에는 사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앞서서 이 창에서 말씀드린 게 뭐냐. 매일매일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얘네들이 앞으로 살 물량이 얼마큼 남았느냐 하고 기간하고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자사주 사야 될 물량이 예를 들어서 한 달 반이 지났으면 자사주 매입 그래서 5천억을 사야 되면 2,500원 샀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일정대로. 근데 한 달 반이 지났는데 자사주 매입을 1,000원밖에 못했어. 그럼 뒤로 가면 갈수록 매일 사야 되는 금액이 배분했을 때 매일 사야 되는 금액이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뒤로 가면 갈수록 주가 상승 여력이 더 파워풀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매일 일정 체크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거를 보시면 좋은데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그때 그랬었어요. 뒤로 헤드를 쭉 보는데 이만큼이 지났는데도 생각보다 많이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얘는 이거는 이제 한번 튀겠다 싶어서 같이 질렀었고 딱 자사주 매입 공시 거의 계산해봤을 때 거의 다 샀네라고 생각해서 팔고 나왔었죠. 네, 그래서 근데 뭐 이때 주가 이렇게 빠졌던 건 무슨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19년 5월달에 무슨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건 이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큰 히트를 쳤던 게 현대 건설기가 있습니다. 건설기계. 네, 건설기계. 이것도 지금은 별로 좋지는 않지만 진짜 옛날인데요. 자사주. 이것도 보면 여기 있죠, 이거. 이건 아니고 이때였나요, 정확히? 여기 있다. 이게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뭐 상대적으로 작은 회사니까요. 여기 볼게요. 네, 여기도 2018년 11월부터 내년 2월 1일까지니까 이것도 3개월짜리. 3개월짜리고 그리고 210억 정도인데 뭐 현대건설기가 상대적으로 시총은 좀 작으니까 보겠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많이 올라가지고 이 정도니까 볼게요. 2018년 11월이요. 쭉 당겨서 보면요. 이때죠. 이때부터 공시였거든요. 네. 2011월 초부터 해서 꾸준하게 뭐 오르락내리락 있었지만 내려와도 괜찮다는 거죠. 이때는. 왜냐면 사주는 물량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별로 안 올라왔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거 쭉 보면요. 여기서부터 여기니까 이게 4만 원 가던 게 5만 원 넘었으니까 여기 4만 원대였던 주가가 이게 뭐 이제 무상증자 해가지고 그때 당시 가격은 좀 달랐지만 20%. 네, 20%. 예.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아모레퍼시픽도 한 15% 정도 났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 이거 현대건설기계도 이 정도 났었고, 그 다음에 아까 SK이노베이션도 뭐 이유 어쨌든지 간에 많이 올랐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3개월짜리 대기업, 그 다음에 3개월짜리 자사주 매입은 그리고 약간 좀 의미 있는 시총 사이즈 대비 뭐 정확히 퍼센트를 뭐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자사주 매입은 지금까지 실패해 본 적은 없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현대차가 지금 구간에서의 자사주 매입은 굉장히 좀 좋은 기간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어제 이 자사주 매입 공시 나온 거 보고 맨날 메타버스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현대차도 버스를 만들긴 하니까 얘네도 열받았나. 같은 버스인데. 그죠? 그래서 현대차 형님들이 되게 화가 나셨나 보다. 말도 안 되는 배류를 가지고 있는 주식도 저렇게 날아가는데. 우리가 리비안보다 못하다고? 그냥 그렇게 되는 거지. 다른 뭐 좀 뭔가 말도 안 되는 NFT 냄새만 맡아도 주가가 급등하는 판에 현대차 형님들이 좀 화가 나셨나 보다 해서 드디어 행동에 옮기시는구나. 그래서 했죠. 그래서 사실 최근 11월 달 들어서 계속 생각이 들었던 게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자사주 매입 공시 몇 번만 좀 있어주면 그 많은 현금 쌓아서 뭐 할까. 삼성 같은 회사가 자사주 매입 공시 한 번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현대차에서 다행히 나와서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 시장 당분간은 현대차가 굉장히 긍정을 받고 그래서 제가 우리 제때 토너먼트 할 때도 현대차를 가장 먼저 떨어뜨리긴 했었잖아요. 그냥 뭐 나쁘다는 개념이 아니라 기다려도 올라가는 개념으로. 그리고 실제로 오늘 현대차 신규 매수도 제가 많이 권해드렸고 특히
한 22만 원, 23만 원대 있는 분들한테는 오늘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된다. 물타기? 네, 네. 물타기 말고 추가 매수 구간이죠. 추가 매수 구간입니다. 네, 박스권 하단에 있는 추가 매수 구간. 장기 투자로 가는 여정 중에 하나죠. 지금은 잠깐 쉬는 구간이니까. 지금은 추가 매수 하실 때다. 그래서 지금 평균 보면 그냥 길 쭉 들고 가셨던 분들 보면 평균 10에서 15% 정도 마이너스 정도 구간이거든요. 근데 현금 연행만 되신다라고 하면 일단은 지금 정도 추가 매수를 하면 어느 정도 본전 구간까지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뭐 팔았다가 다시 보던가 지금 산 물량 가지고 그래서 충분히 해볼 만한 구간이라는 거죠. 제가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썸네일 제목을 현대차 주주들이여 깨어나라 이렇게 해달라고 한 요구는 네. 그러니까 현대차 주주님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서 이제 올려라. 같이 이제 사도 된다는 거죠. 이제 사도 된다. 사도 되는 거죠. 회사가 같이 네, 그렇죠. 거예요. 네. 근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현대 모비스로 기억이 되는데 그게 몇 개월짜리는 뭔지 모르겠어. 근데 볼까요?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던데 모비스가 자사주 매입을 했었나요? 하지 않? 찾아볼게요. 찾아보면 되죠. 제가 만약에 뭔가 의미 있는 금액을 했다라고 하면 제가 걸리지 안 봤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이거는 처분 결정이었네요. 처분 근데 100억밖에 안 내는데? 이거 액수가 처분이었고요. 크지 이때 2021년 7월 달 네. 이때 있었고 볼게요. 그때 이것도 3개월짜리네요. 그러니까 네, 3개월짜리고 7월부터 근데 이때는 정말 시기가 안 좋긴 안 좋았는데 그러네. 이거 얘는 제가 못 봤는데 그러네요. 당황스럽네. 현대차 주주들이요 다시 잠으로 아니요. 근데 그때랑은 상황이 많이 다르니까 7월부터 10월 이제 자사주 매입이 다 끝났긴 했네요. 다 끝났고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 이거 참 이렇게 또 이렇게 저를 당황스럽게 하시네요. 이게 지금은 없네요. 자사주 체결 신청 내역이. 지금은 다 끝났으니까 없겠네요. 보겠습니다. 취득 결정. 근데 어쨌건 사준다라는 건 참 호재인데.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 같아. 이거 나스닥 미국 기업들하고 차이는 뭐냐면은 네. 자사주 사주는 건 좋아. 근데 그거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려면 기업 가치가 7월부터? 좋아지. 네. 이걸 소각을 해줘야 되잖아. 네, 그죠. 네. 근데 보통은 소각을 안 하고 가지고 있다가 블록딜을 하든가. 하여튼 다른 아까 처분 결정 네. 어디다 팔든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 그러네. 이건 제가 왜 못 봤을까요? 이거는 이제 취득 결정이 있었는데 일단 76만 5천 주가 있었고 이거 적지 않은 금액인데,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리포트도 있었네. 한 1개월간 강세. 이때는 요건 잠깐 강세긴 했는데 팔 수 있었을까요? 근데 지금까지는 어쨌든 지금 자사주 매입을 하면 시장이 잠기는 거잖아요. 물량이 잠기는 거니까 이번 달 9월 달 10월 달은 좀 약간 극하게 좀 특이한 장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도 뭐 지금 내릴 만큼 내렸으니까 아마 제가 이거 공시를 봤다라고 하면 똑같이 아마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건데 이때는 제가 다른 거에 매매하느라 정신없어서 못 봤나 봐요. 어쨌든 뭐 이 주식도 나쁘진 않고 지금 현대차는 어쨌든 현대차 시리즈는 뭘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뭐 지금은 시장에 이 완전히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 때문에 수급이 딸려서 그러는 거지. 뭐 기업 자체들에게 그렇죠. 아닌 거죠. 그다음에 뭐 이번에 GM에서도 그 주가가 급등한 게 실적 발표하면서 이제 모든 그 쇼티지 문제가 다 거의 해결돼 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렇게 된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뭐 다 똑같겠죠. 현대차도.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번 10월, 11월 달은 특히 11월 달 들어서 더 극단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었던 특히 이번 하반기는 기술적 분석을 하시든 기본적 분석을 하시든 어쨌든 뭔가 기존의 통계라던가 뭐 그런 스킬들이 진짜 먹기 좀 어려운 장세였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SK케미칼 같이 무상증자를 하고 그렇게 밀린 상태에서 더 밀려버리는 케이스도 사실 좀 드물고, 그리고 완전 종목들이 완전 극단적으로 그냥 가는 것만 미친 듯이 가는 장세는 그렇죠. 게임주 중심. 네, 이런 장세는 사실 조금 보기 진짜 드문 장세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장세가 이제 오늘 이제 좀 지나고 나면 마무리되는 국면이라고 봐서 자사주 매입 효과는 분명히 현대차 그룹에는 분명히 좋을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한번 좀 기대를 하고. 그래서 현대차 지금 물리신 분들은 오히려 지금 물타기 할 수 있다. 네, 저는 좋다 보고요. 신규 매수, 분할 매수.
근데 추가 매수. 추가 매수. 네, 현대모비스도 추가 매수 가능하고. 하긴 뭐 박세익 전무님도 그 얘기는 하더라고. 지금 대형 우량주들은 물타기 해도 된다. 네. 그런 그리고 얘기 하시더라고. 그냥 쉽게 말하면 이게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이때 예를 들어서 현대모비스를 여기서부터 10월까지 샀으니까 볼게요. 7월 초부터라고 하면 여기 정도부터 해서 이 정도잖아요. 10월 말이니까. 네. 그러면 매일매일 꾸준히 샀다고 하면 평균 단가는 이 정도일 거겠죠. 그렇죠. 26만 3천 원? 이 정도겠죠. 중간 정도. 그러면 지금 사면 우리는 자사주 평단보다 더 싸게 사는 거예요. 그죠? 10% 정도 더 싸게 사는 거죠. 뭐가 걱정이에요. 네. 네. 자사주. 그 기업에서 제일 잘하는 그 기업에서 자사주를 저만큼 샀는데도 밀려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 우리는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이거는 추가 매수를 이용하면 되는 거죠. 네. 하여튼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거는 대형주 혹은 이런 우량주를 가지신 분들이 자신감을 회복하는 거일 그럼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지금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 이게 원래 이런 건가? 가치가 이거밖에 안 되는 네. 거. 다 지금 회의에 빠져 그렇죠. 있거든. 빠졌죠. 네. 그리고 주식 투자라는 건 역시 이슈에 따라 쫓아다녀야 네. 되나? 저쪽 그렇죠. 날아가는 거 네. 보면서. 지금 그래서 우리 지난주 화요일에도 얘기했었잖아요. 지금이라도 참전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그냥 버텨야 되느냐. 근데 버티는 쪽이 지금은 맞다라고 봅니다. 여전히.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현대차 주주분들은 어쨌든 뭐 가뭄 끝에 담비라고. 그렇죠. 예, 어쨌든 다른 대형주 대비해서 좋은 소식은 나온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게 또 계기가 돼서 또 좋은 모습이 그렇죠. 나올 수도 있겠죠. 아니 오늘도 그 LG전자 네. 급등하는 거 봐봐. 그러니까 이 갑자기. 대형주들도 이게 이슈 나오면 네. 좀 좋은 호재가 나오면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게 쫙 그렇죠. 네. 올라가니까. LG전자는 또 애플카 이슈가 나오면서 뭐 LG 노텍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LG노텍도 그렇고.